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약 10여 년간 과학만을 가르쳐온 신민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생기부 설명에 걸맞게 내신 준비, 과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믹에서 통합과학을 인강을 런칭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 11월 달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각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가장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을 못하는 이유는 과학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사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아이들을 진정성 있게 조금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제가 거의 시험 기간 내내 한 1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냥 날 새고 왔거든요. 사실 그만큼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질문 받고 제가 제 번호를 직접 알려줍니다. 물론 연구실 번호, 조교님 번호 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이들이 보통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4번의 통합과학 시험 모두 2번은 단독 전교 1등하고 1번은 동서차가 있어서 전교 1등 한 번 하고요. 한 번은 13명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13명이 만점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때는 13명 중에 6명이 제 제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 내용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이 있다면 좀 고난도 문항은 제가 다 손글씨로 이렇게 풀어서 좀 보내줘요. 미처 못 보내준 뭐 파일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의 풀이를 비교해서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전교 1등한 성적표고요. 이 친구가 또 소개한 친구가 있습니다. 소개한 친구가 원래는 타 학원에서 1학기 중간고사를 듣고 후배인데, 바로 그 동아리 후배인데 그때 좀 시험을 잘 못 봤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오고 소개받아 오고 98점으로 단독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화학원이고요. 화학원도 전교 1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숙명여고인데 숙명여고도 전교 1등이 네, 있습니다. 제가 감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정말 대치동에 수많은 전교 1등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머니들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생소해요. 사실 이제 막 강사를 하기 시작하신 강사님들의 2, 3년 차 강사님들도 사실은 이 통합과학이라는 커리큘럼이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킬러가 아닌 파트가 존재한다. 그럼 킬러는 무엇이냐? 화학과 물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투에 있는 뭐 생명중심 원리가 있다는데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고 개념만 이해가 잘 되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동네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빈칸 넣기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연습을 아주 튼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머니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과탐이 3+1, 과탐실까지 3+1 또는 4+1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래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수학학원에 목매달아요. 일주일에 5일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수학 점수 20 몇 점 나오고 울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일주일을 수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한테 엄청난 성취감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제가 이 파트들을 강조드린 이유가 있어요. 단기간 안에 하면 체할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개념이 좀 미성숙하게 성장한 상태로 운 좋으면 시험 잘 보고 운 나쁘면은 좀 잘 못 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을 과속 방지턱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공감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파트는 무엇이냐? 제가 이번에 숙명여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정말 노베이스의 의미를 이번에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화학과 물리가 이번에 이 두 파트가 숙명여고에 들어가고 은광여고는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물체 운동까지가 이제 은광여고 들어가고 숙명은 다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애는 이제 고등학교 와서 마음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물리원 한 번 했대요. 물리원 한 번 했다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 전화를 하면은 저희 아이는요 물리원 다 끝냈고 저 일단 그 말부터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와, 정말 통통통 비어 있어요. 사실 정말 선행한 친구들은 자기 선행했다고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한 친구들은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숙련과 은광은 끝났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제게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체하지 않게끔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5월 5일 날 제가 제 딸하고 원래 놀러 갈 계획을 잡아놨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제가 늦게 결혼해서 27개월입니다. 예, 이제 아빠 싫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납을 하고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파트들은요. 여기 이제 생명과 지구의 킬러 파트입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여기 이제 직권의 변화 정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 물리원 1단원에 해당되는 역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난이도는 뭐 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 물체 운동이라는 것은 통합과 교육과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자라는 책에서요, 이 물체 운동을 따로 다룹니다. 예, 그다음에 중력 시스템, 운동량, 충격량 없던 파트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딜 봐도 통합과 개정 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설마 문제를 내겠어? 근데 5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5년 차인데 6년 차 통합각이 되고 있죠. 근데 엄청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왜냐면요, 너무 긁을 게 많아요. 물리원 개념 완성, 물리원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충분히 긁기가 편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냈다, 어렵게 냈다, 변별력 있게 냈다, 듣기 딱 좋아요. 근데 사실 어머니도 아시죠? 저희 수능 완성 딱 피자마자 운동량 충격량 몇 문제나 되나요? 20문제도 안 되죠. 쉬우니까. 얘는 쉬우니까요. 근데 이마저도 저희가 6+1로 보통 내신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단원을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여기 거의 첫 주차에 끝냅니다. 첫 주차하고 그 다음 주차에 심화학습 조금 하고 끝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2주 안에 다 끝내요. 이 물리 파트를.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체하는 친구들이 있고 막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주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제가 진도를 못 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참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되는 파트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중대국어 문제인데요. 물체의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속도의 개념이죠. 이제 스칼라량이 아니라 벡터량만 나와요. 그냥 벡터량만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 영역이 이렇게 다 쪼개져서 나와요. 쪼개져 나와서 하나를 말리면 다 틀리게 됩니다. 제가 코멘트 적어놨죠. 자, 이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이건 단대부고 문제입니다. 단대부고 문제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건 오산이시고요. 단대부고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탄탄합니다. 거의 한 30명 정도가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전교 5등 안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그 선이 뭐 이제 1학기 기준에는 한 문제, 2학기 기준에는 두 문제까지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절대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대부고인데요. 자, 외대부고는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선생님이 과거에 이렇게 평가원 문제들을 좀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 문제가 또 그대로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아직 타이핑을 못 쳐서 그냥 그대로 하나 실어놨고요. 자,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물리원 문제죠. 물리원 문제에서 이 정도는 다 알고 가야 된다. 근데 다만 이걸 한 주 안에 끝내기에는 아이들한테 조금 스트레스 또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인강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그 대치동의 학원에서 있었습니다. 거의 10여 년 가까이 9년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컨텐츠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성 교재만 쓰고 프린트 한 장 달랑 나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밤새도록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감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컨텐츠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강 준비하면서 표지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제 강의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는요 정말 재밌고 알찹니다. 자, 그리고 과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과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끔 마법을 부리곤 합니다. 자, 그 숙련여고 학생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한테
1학기 기말고사 때 온 친구들이 과학을 정말 상상 못할 점수를 맞고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마지막 2학기 기말 때 만점 맞아. 아까 그 친구 성적표예요. 만점 맞고 선생님 저 이과 갈래요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과학을 해본 적이 없었던 친구인데 그렇게 저는 과학을 정말 좋아하게 만드는 강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화학원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압도적이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좀 잘 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전 저만의 풀이법이 존재합니다. 그 저만의 풀이법을 다 손글씨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은 전교 1등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계적인 주관지와 가진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정말 이걸 하나하나 다 짜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신 대비 때는요 가장 어려운 파트를 먼저 합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을 유혹하려면 쉽고 재밌는 지구과학이나 생명 파트 엄청나게 썰이 많잖아요. 과학 강사들은 썰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딱 하면 애들이 그냥 끝나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땐 강사로서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커리큘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킬러 파트를 먼저 하고요. 매주 누적되는 복습 심화 과제를 제공을 합니다. 매주 테스트를 보고요. 저희는 테스트 재시험률이 거의 뭐 40에서 60%입니다. 테스트가 빈칸 넣기하고 킬러 문항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통과 못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 80점 커트라인이거나 70점 커트라인인데 이제 제 시험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잡고 저희 담당 실장님이 계세요.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계속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만 좀 전화하세요. 막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클리닉과 직보인데요. 직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성적 대화 나눴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저보다도 통합각을 정리를 잘해요. 네, 그 친구가 1년 동안 정리했던 그 파일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걸 빈칸 넣기로 제공을 합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직보 자료이고요. 제 교재 내부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 강의 판서를 그대로 저희 판서 조교님께서 다 그려놓으셨어요. 일러스트로 다 넣어주셨고, 자, 그다음에 제 교재 구성인데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스텝 1 같은 경우는 빈칸 넣기와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내신 유형 중에서 좀 쉬운 문제, 스텝 3는 수능 문제 또는 평가원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워크북이에요. 이 워크북 보시면은 이번에 쓸 거거든요. 좀 물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시다 보면은 맛있는 한 판을 다 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번, 22번 정도 가면 얘도 이제 빈칸 넣기 같은 거 서답형인데 하나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문제가 완전히 이해가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 문제를 빈칸 넣기로 가다가 나중에는 수능 또는 킬러 문제를 완성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날짜가 빠졌습니다.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어린이날이고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단 하루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자체 교재하고 부교재로 수업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 현장 모습입니다. 제가 윈터 때도 강의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의력만큼은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항상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과학 성적 향상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